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1988년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님께서는 그 현대공론이라는 잡지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발표해서 대한민국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 양동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셨을 때가 198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발표하자마자 이곳 저곳에서 교수님에 대한 핍박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교수님 마음은 어떠셨나요? 어떤 네. 심정이셨나요? 심정은 아주 좋지 않았죠.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 같은 신문은 네. 그 8월 26일에 첫 보도를 하면서부터 10일 동안을 스트레이트 기사, 사설, 칼럼, 만평,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10일 동안을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직끈질기게 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네. 며칠 동안 계속 보도했고, 오늘날 우익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까지도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더 좀 쓸쓸했던 것은 네. 이 좌익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야 뭐 비판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은 좌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저명한 언론인들이 나를 아주 세게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면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국민을 좌우로 편갈라해서 싸우려고 한다. 또 지금 민주화가 잘 돼가고 있는데 민주화를 지장을 주려고 없는 좌익을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작동을 하고 나쁜 장난을 펴고 있다. 뭐 저 사람은 민간 파시스트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을 들었을 때는 속으로 상당히 답답했죠. 더더구나 문제인 것은 네. 내가 내 자신의 입장을 알릴, 그리고 그런 글의 내용이라든지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전개할 수 있는 신문 지면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나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비교하면 사람 묶어놓고 때리는 거, 그 맞은 사람, 그 심정이죠, 내 심정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보도되니까 학교에서는 그 좌익 언론들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노조니 학생단체니 이렇게 노조는 원래 있었지만 네. 학생단체가 급조해가지고 내 연구실 앞에서 북치고 징치고 농성하고 그러면서 나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네. 내 글에 법률을 위반한 일은 없고 더더구나 거짓말을 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방어해주는 글은 하나도 안 나오고 또 나에게는 변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벌레 씹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좌익 언론이야 자기들의 전곡을 찔려서 그거에 대해 막 반박하는 심정으로 그랬다 치지만 저는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신문사에서조차 비판을 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자원 민주화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민주화에 아주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글이 민주화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쓴 것이 아닐까, 또는 뭐 권부하고 연결이 돼서 쓴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아주 세게 비판했죠. 심지어는 네.
동아일보 주필로 있던 김진현 씨 같은 이는 네. 내무부가 내 글을 별세본을 만들어갖고 뿌린 것을 그 돈 얼마 들지도 않아서 그 10페이지짜리 별세본이 얼마가 그거 돈이 들게 몇백 원. 그것을 가지고 네.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런 쓰레기 같은 글을 써서 배포한 내 정부는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것이 남아있어서 요즘도 김진현 선생이 사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 양반은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년 전의 일만은 아니고 사실 지금도 좀 상황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우리 사회의 좌우 대결의 기본 구도는 30년 전하고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본은 같고 네. 이제 그 30년 전에 비해서 좌익 세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증대되었다. 그런 점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0년이 지났지만 이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여기 우익 사회에서 많이 읽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글이 나왔던 당시에 우익은 죽었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우익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던 거잖아요. 예. 이게 근데 왜 어떠한 반응도 없고 그랬던 건 왜 그런 건가요? 우익은 네. 우리나라에서 해방 직후서부터 우익 세력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워서 네. 건국된 나라이니까 네. 대한민국 그 자체가 우익 국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익하고 우익 세력이라는 것이 곧 국가 세력이 돼 가지고 국가와 이제 일치가 돼 버린 셈이죠. 그래서 사상 문제는 전부 다 국가가 전담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관변단체 그런 지위로 전락이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안 하면 무력한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익은 죽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경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좀 더 각성해 가지고 우리가 우익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달라. 그리고 좌익과 좀 더 적극적인 투쟁 자세를 가져달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아마 너무 언론에서 교수님을 지나치게 공격하니까 혹시 나도 공격받을까 하고 나서지 못했던 거지 침묵하는 다수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을 응원하는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계신 송경숙 선생님 같은 이는 그냥 내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사격을 못했습니다. 그러지만 내 글의 후미에 들어있는 필자 후기 해가지고 그 필자 후기 속에 내가 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 틀림이 없다. 지식인 사회에서 메카시스트라는 비난도 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고립될 것인데, 또 정부고 누구 간에 나를 보호해 줄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나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제가 필자 후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송 선생님이 그 대목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그 양동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글을 쓰면 피해를 볼 것을 각오를 하고 소신대로 쓴 것인데 그런 소신대로 쓴 것을 가지고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면 되지 그 글을 썼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나를 옹호해주고 싶어도 침묵했습니다. 왜냐? 양아무개처럼 똑같이 고립되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래 심지어는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네. 우경적 성향의 지식인들도 그 사건이 터진 후에는 나하고 접촉을 멀리 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그랬던 그 좌익 세력이 제 생각엔 30년 지난 다음에 더 많이 커지고 곳곳에 침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그러면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는 좀 시대가 달라져서 우익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 자유경제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런 우익 단체는 교수님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좀 더 공부하라. 공부. 예. 공부하라는 것은 무엇을 공부하냐면 네. 좌익의 실체에 대해서 또 좌익들의 동태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싸울 때 상대방의 전략 전술을 안다면 그 상대방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보다 훌륭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익 세력은 네. 애국심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을 볼 것 같으면 애국심은 상당히 강하고 좌익 세력에 대한 반감은 일정 수준 하고 엄청 있는데 높아요. 예, 그런데 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급소가 어딘지 그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 연구를 해달라 공부해달라는 네. 거죠. 두 번째,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가 투쟁을 잘 못해서이지 저들에게 잘만 대응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처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 밑바닥에는 반공정서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그 국민의 반공정서를 일깨우지 못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반공정서를 일깨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따라서 그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신념화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하라, 희망을 가지라. 이 두 개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유경제원에 근무하면서 저희 동료들하고 항상 전투력을 다지거든요. 정말 우리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는데 오늘 그 전투력이 배로 상승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먼저 우익의 길을 걸으셨던 선배님들이 있으셔서 저희도 이렇게 비교적 쉽게 저희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희 공부 열심히 하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